모든 일은 내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서울 내곽에 위치한 한 낡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곳은 월세가 저렴했고 대학과의 거리도 적당했기 때문에 적합한 선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사한 첫날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상한 정전기가 느껴졌고 밤에는 항상 누군가 복도를 걷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위층에 사는 사람들의 발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소리에 섬뜩함을 느꼈다. 특히 새벽 2시가 되면 소리는 어김없이 시작되었다. 쿵, 쿵, 쿵 마치 누군가 똑같은 거리만큼 걷고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이상한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잠시 눈을 붙이려고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방이 갑자기 꽤 추워진 것을 느꼈다. 이불을 덮고 몸을 웅크렸지만 추위를 떨쳐낼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문득 그 소리가 들렸다. 그 발소리가 이번에는 내 방문 앞에서 멈춘 것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시간이 한참 흐른 것 같았지만 사실 몇 초일 뿐이었다. 다행히도 그 발소리는 이내 사라졌지만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나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관리인은 심각한 얼굴을 하더니 조심스럽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아파트는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한 가장이 사망하면서 가족이 전부 이사를 떠나고 난 뒤 방치된 상태였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층 바로 내가 사는 바로 그 층에서는 밤마다 발소리가 들린다는 보고가 심심치 않게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점점 이 아파트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방을 옮기는 건 쉽지 않았고 결국 학기 말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다. 이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 나는 또다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내 방의 창문이 열려 있었다. 추운 바람이 방을 가르고 지나갔고 창틀 위에는 의문의 낙서가 남겨져 있었다. 여기서 나가라. 이 글씨는 뚜렷하게 창틀에 새겨져 있었고 나는 곧바로 소름이 돋았다. 끝내 나는 이사를 결심했고 계약이 끝나는 대로 새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마지막 짐을 빼던 날 나는 한숨을 돌리고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그때 창문 너머로 흐릿한 형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강한 불안함에 시선을 돌렸지만 다시 돌아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발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가끔씩 그 아파트가 왜 그렇게 저렴했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여전히 그곳에서는 밤마다 발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밤중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룬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여름방학 동안 외할머니의 집을 방문했던 준수에게서 시작됩니다. 준수는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조용한 시골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집은 작은 산촌 마을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은 울창한 숲과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호수로 유명했습니다. 도착한 첫날은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의 정성 어린 밥상과 시원한 바람이 부는 마당에서 이 시간을 만끽하던 준수는 점차 이곳의 고요함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을에서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호수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호수를 저주받은 호수라고 불렀고 밤이 되면 절대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준수는 처음에는 그저 소문이라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밤마다 겁에 질린 채 무언가에 쫓기는 꿈을 꾸고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물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밤 준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호수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 작은 랜턴 하나를 들고 숲길을 따라 호수로 향했습니다. 숲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소리와 알 수 없는 동물의 울음소리가 준수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호수에 도착했을 때 준수는 그곳의 기이한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호수 표면은 마치 검은 유리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준수는 귀를 의심하며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호숫가에 도착한 준수는 그곳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빛에 반사되는 유령처럼 투명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슬픔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준수는 본능적으로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수는 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그를 잡아삼킬 듯한 기세로 그의 주변을 에워쌌고 그는 숨이 차오름을 느끼며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준수는 그날 밤 이후로 호수에 다시 가려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준수는 지난 밤의 일을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표정으로 오래전 이 마을에서 벌어진
한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옛날 마을에는 한 젊은 여자가 있었고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영혼이 저주받은 호수에 깃들었다고 믿었고 그녀의 슬픔과 원한이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준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들었지만 그 여자의 슬픔을 이해할 것만 같았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준수는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슬픈 눈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이 평화를 찾기를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호수의 이야기는 준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호수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조심스러운 경계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마을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한밤중에 그 호수 근처는 삼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아직도 그녀의 슬픈 노래가 바람에 실려올지 모르니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곤 합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유형 중 하나는 도시 괴담입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스타일의 긴 공포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도시 괴담이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는 범상치 않은 교실이 하나 있었다. 그 교실은 3층 끝자락에 위치한 301호로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이 되면 이상한 기운이 맴돌곤 했다고 한다. 이 학교는 한때 명문 학교로 이름을 날렸지만 몇 년 전부터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낡은 건물만이 그 명성을 증명하듯 자리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301호는 특히 수년 동안 비어 있었고 그곳을 지나가려는 학생들은 언제나 무언가에 쫓기듯 발걸음을 재촉했다. 301호에 대한 소문의 시작은 꽤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교가 명문이던 시절 그 교실에서는 성적 우수반 수업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하나같이 뛰어난 성적을 자랑했지만 그중 한 학생이 극심한 경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로 교실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어느 날 밤 친구들 몇몇과 모험을 좋아하던 한 학생이 301호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스리슬쩍 학교에 들어가 301호 교실로 향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둑한 복도를 물들일 때 그들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301호 앞에 다다랐을 때 문이 서서히 열리며 기계적인 기익 소리가 들리더니 아무도 없는데 불이 갑자기 켜졌다. 친구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불안한 웃음을 지었지만 그중 가장 용감한 아이가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교실 한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칠판에 무언가를 긁는 소리였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그들은 교실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누군가의 발소리가 교실 안을 메아리쳤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봐도 온통 그림자뿐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어느 순간에 친구들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려 했을 때 문이 갑자기 쾅 닫혔다. 밀어도 당겨도 열리지 않는 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그때 전에 들었던 그 학생의 이름이 스멀스멀 떠올랐다. 그의 영혼이 아직 이 교실을 배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실 한편에 놓여있던 웅크리고 있는 소파에는 낡은 책이 놓여 있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그 책을 열자마자 모든 불이 꺼졌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들 중 한 명은 손에 든 손전등이 꺼져버린 것을 알아차렸다. 당황하며 서둘러 배터리를 교체하려 했지만 손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을 더욱 공황 상태에 빠뜨린 것은 희미하게 들려오는 속삭임이었다. 돌아가, 여기서 나가 라는 말이 어둠 속에서 반복되었다.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그들의 귓가에 완전히 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머릿속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은 거의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리 외쳐도 외부에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러던 와중 친구들 중 한 명이 품속에 놓여있던 작은 부적을 꺼냈다. 그것은 그의 할머니에게 받았던 신비한 부적이었다. 부적을 꺼내자마자 뭔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서서히 의식을 잃을 듯한 감각에서 그들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부적을 쥔 채 친구들을 끌어안으며 무언의 기도를 바쳤다. 그 순간 다시 한번 눈이 부신 빛이 깜빡이며 교실에 불이 켜졌다. 문이 열렸고 그들은 다시 복도의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온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았지만 사실 몇 분밖에 지나지 않은 채였다. 그날 이후로 301호는 더욱 철저히 봉인되었고 학교는 결국 폐교가 되며 누구에게도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느꼈던 그날의 두려움과 공포는 변함없이 그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누군가 그 이야기를 꺼내며 물으면 그들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그리고 학교 근처를 지나칠 때면 가끔씩 301호 창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온다고 한다. 마치 누군가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교실을 떠돌고 있는 것처럼.